정말로 자네가 진짜 성윤겸이 맞는 겐가? 천승희는 자신을 쫓는 관군들을 피해서 조선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자신에게 익숙한 청나라로 몸을 피하려다가 그 근방에서 성윤겸을 맞닥뜨리고 말았습니다. 평생 다시는 볼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하필 이런 타이밍에 성윤겸을 보게 되다니 천승희와 만석이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모든 사실을 성윤겸에게 털어놓고 도움받을 일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 천승희는 짧은 시간 안에 그동안의 모든 일들을 성윤겸에게 세세하게 설명해 주었고 성윤겸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성윤겸이 천승희와 만석이에게 말하길 그동안 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동생과 우리 집안을 잘 건사해 주었다니 내 그대들에게 너무나 고맙네. 어차피 나는 죽은 사람으로 끝날 뻔했는데 천승희 자네가 그런 나를 부활시켜준 거나 마찬가지니 내 신분을 가지고 살았던 것에 미안한 마음을 갖지는 마시게 다행히 청나라에서 내가 이루려던 바를 모두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놓았고 옥태영과 우리 가족 그리고 조선을 위해 내 할 일이 없을까 고민하던 차였는데 이제야 은혜를 갚을 기회가 생긴 것 같군. 내 자네를 위해서라도 옥태영을 구해오겠네. 그러니 자네는 아무런 걱정을 하지 말고 청나라로 가 있도록 하게. 이제 뒷일은 나에게 맡기게. 이제부터는 내가 옥태영을 도울 차례네. 성윤겸은 천승희와 옷을 바꿔 입자고 하였고 그렇게 천승희인 척 흉내를 내면서 조선으로 향하였습니다. 성윤겸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되었던 관군들은 성윤겸을 발견하자마자 그를 포박하여 의금부로 데리고 갔죠. 그리고 천승희는 청나라로 향하면서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떠나 있는 게 불안에 미칠 지경이었어요. 그렇기에 이번에 청나라에 가 있을 동안 옥태영과 자신의 이 아름답고도 슬픈 사랑을 옥시부인전이라는 극으로 만들며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버텨내고 옥태영이 무사히 풀려났을 때 그 글을 선물로 주겠다 다짐하였습니다. 그렇게 옥태영과 한시도 떨어져 있지 못할 정도로 옥태영을 끔찍하게 사랑했던 천승희는 미치도록 작품에 몰입하면서 힘든 시간을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한편 의금부에 붙잡혀온 성윤겸은 진짜 성윤겸이 아니라는 의심을 받으며 만약 성윤겸이 맞다면 그것을 직접 증명해 보이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증명해 보이지 못하면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이라 잔뜩 주눅이 들만도 한 성윤겸이었지만 워낙 크고 작은 일들을 많이 겪어 대범하기가 이를 데 없는 성윤겸은 한껏 여유 넘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자신의 오랜 동무였던 이덕훈과 그 외 청수연 출신 관리들을 모두 불러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덕훈을 본 성윤겸이 말하기를 덕훈이 난 이제 잃었던 기억을 모두 찾았어. 내가 기억을 잃었을 동안 자네가 우리 집에 놀러와주고 나와 말동무를 해주어 참 고마웠네. 그러자 이덕훈이 성윤겸에게 달려와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하길 자네 진짜 기억이 다 돌아온 겐가? 자네 기억을 영영 찾지 못해서 천승이란 자로 오해를 받아 고초를 겪을까 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네. 하지만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의금부 종사관은 의심의 눈초리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의금부 종사관이 묻기를 내 그대들이 진짜 어릴 적부터 동무인지 아니면 나를 속이고자 함인지 어찌 분별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시험을 몇 개 내고자 하니 대답을 못하면 성윤겸은 큰 벌을 받을 걸세. 성윤겸과 이덕훈은 고개를 끄덕였고 곧 그들 앞에는 붓과 종이가 놓여졌습니다. 의금부 종사관은 두 사람 사이에 가림막을 놓아 서로의 답을 볼 수 없게 만든 후 여러 질문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죠.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곳은 어디였는지, 어릴 적 별칭은 무엇이었는지, 함께했던 놀이 중 가장 재밌었던 건 무엇인지 진짜 성윤겸이어야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었고 이덕훈과 성윤겸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똑같은 답변을 제출하였습니다. 의금부 종사관은 성윤겸이 천승희가 아니고 진짜 성윤겸이라고 판결을 내린 후 그를 풀어주어 나가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옥태영만 의금부에 두고 나갈 수 없었던 성윤겸은 종사관에게 옥태영이 구더기가 아니라고 재차 말했지만 종사관은 가족인 성윤겸의 말은 신뢰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성윤겸이 화가 나서 말을 하길 제가 가족이라서 안 된다고 하셨습니까? 도대체 가족이 증명해주지 못한다면 누가 증명을 해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자 의금부 종사관이 웃으면서 말하길 가족보다 더 확실한 자가 오고 있소. 조선이 아닌 청나라에서 살던 자로 옥태영의 얼굴을 잘 아는 이지 우리가 특별히 옥태영을 구별해내기 위해 조선말을 잘 쓸 줄 알면서 청나라에서 오래 살았던 이로 특별히 초대를 해놓았으니 그대들은 이만 돌아가도록 하시오. 그러자 옥태영의 안위가 걱정이 된 이덕훈이 안절부절하는 반면에 왠지 성윤겸은 여유가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청나라에서 오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는 것처럼 여유가 철철 넘쳐 보였죠. 성윤겸은 의금부 밖으로 나오면서 자신만만한 목소리로 옥태영은 이제 무사히 의금부 밖으로 나올 수 있을 거라 말했어요. 한편 청나라에서 오기로 한 증인을 기다리며 의금부 종사관은 옥태영을 신문하고 있었습니다.
몇 날 며칠 잠을 못 자 파죽음이 된 옥태영이 다 쉰 목소리로 말을 하길. 나는 옥필승 대감의 여식인 옥태영입니다. 어떤 증자로 내가 노비 구독이라 짐작하는 것인지 물어도 되겠습니까? 그러자 종사관이 답을 하길. 당시 화적대 사건의 조사관할인 충청 가명에서 온 기록과 시신을 수습했던 가명 군관의 증언에 의하면 헛간에는 2명의 여인이 있었소. 안에 있던 여인은 불에 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고 밖에 있던 여인은 숨이 붙어 있었는데 노비 구더기가 주인 옥태영을 헛간으로 밀어 넣어 살해하고 비단 옷으로 갈아입고 반지를 끼고 대신 행세한 것으로 보고 있소이다. 그러자 신분을 들키면 옥씨 집안과 성씨 집안 모두 위험에 처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옥태영이 있는 힘을 다 쥐어 짜내어 말하길. 나는 정신을 잃은 채로 청수연으로 옮겨졌습니다. 죽어가고 있었단 말입니다. 게다가 화적대가 모두 훔쳐간 마당에 어디서 비단 옷을 찾아 입으며 불에 타 형체도 알아볼 수 없는 시신의 반지를 어찌 찾아 낀단 말입니까? 옥태영의 말이 타당하다고 생각한 의금부 종사관이 의아해하면서 말하길. 그럼 김소혜가 기억하는 노비 구더기와 얼굴이 같은 것은 어찌 증명하겠소? 그러자 옥태영이 당황한 얼굴로 반문하길. 그것을 왜 내가 증명해야 하옵니까? 망상증에 걸린 여인의 말만 믿고 내사를 하신 나리께서 증명하셔야지요. 옥태영의 말을 듣고 궁지에 몰린 의금부 종사관은 마뜩치 않은 얼굴로 말하길. 어찌 틀린 말은 하나도 하지 않는 게요. 그대 말을 들으니 내 말이 다 틀려 보이잖소. 내가 증명하라는 그대의 말 인정하오. 그래서 내가 준비한 사람이 한 명 있소. 실상 청수연에서는 청나라에서 돌아온 옥태영의 얼굴을 제대로 아는 이가 없었소. 그렇기 때문에 신분을 속일 수가 있었지. 하지만 청나라에서 옥태영과 오랫동안 함께해 진짜 옥태영의 얼굴을 아는 이가 나타난다면 이야기는 달라지고야 말지. 그 사람이 이리로 오고 있으니 더 이상 큰 소리를 칠 수는 없을 거요. 그러자 옥태영이 또 당황해하며 묻기를. 허면 옥씨 가문에서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도망 노비를 손녀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까? 이게 무슨 허무맹랑한 말씀이십니까? 그리고 청나라에서 누군가가 오고 있다니 그 누군가는 또 도대체 누구인 것입니까? 그때 문이 드르륵 열리더니 한 여인이 들어와 옥태영을 보았고 옥태영은 그녀의 얼굴을 알아보고는 화들짝 놀라고야 말았습니다. 그녀는 바로 애심단의 부단장이었습니다. 태영아 씨,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어렸을 적부터 태영아 씨를 청나라에서 모셨던 청나라의 차이라고 하옵니다. 애심단의 부단장은 능숙한 청나라 말로 옥태영을 반기며 아는 척을 했고 이로써 의금부 종사관은 옥태영을 옥에서 내보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옥태영이 옥에서 나와 애심단 부단장에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인지 묻자 그녀는 성윤경과 청나라에 9년을 살면서 능숙한 청나라어 실력을 갖게 되었다고 말하며 성윤경과 함께 천승희와 옥태영을 도와주기 위하여 연기를 하게 되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옥태영이 자신을 살려준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겸손하게 말했어요. 옥태영이 옥에서 나오고 청수연으로 돌아오자 사람들은 모두 옥태영을 향해 만세를 불렀죠. 역시 우리 마님을 의심해서 미안하다며 진심으로 사과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 옥태영과 성윤겸을 모함한 죄로 김소혜와 박준기는 의금부에 보내졌고 성윤겸은 이때를 틈타 박준기의 모든 죄를 낱낱이 고하기 시작하였어요. 박준기 저자는 백성들을 수탈할 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까지 산속으로 빼돌려 밥도 주지 않고 물도 주지 않고 일만 시키며 노역으로 부리던 악독한 자입니다. 나라의 자산인 금광을 빼돌리려 하고 이상괴질을 조선에 퍼뜨린 뒤 약재를 비싼 값에 팔아 큰돈을 벌려 한 죄는 그 어떠한 것으로도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김소의 저자 또한 노비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노비를 산채로 생매장하며 혀를 뽑고 낙인을 찍는 등 차마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짓들을 마구 저지른 파렴치한 인간이옵니다. 그러니 부디 저 자들에게 곤장 100대라는 엄벌을 내려주시기를 간청드리옵니다. 그렇게 박준기와 김소혜는 곤장 100대를 맞게 되었고 박준기는 곤장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죽고야 말았습니다. 김소혜는 거의 파죽음이 된 채 양반에서 노비로 신분이 강등되고야 말았답니다. 자신이 무시하던 노비들과 같은 신분이 된 김소혜는 평생 노비들의 괴롭힘을 당하며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